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한 달을 맞았습니다. 우리 직장 문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오늘 밥상머리 토크 첫 번째 주제로 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노태민정의당 대변인 고지연 변호사,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손님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신국 근로감독관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감독관님, 뭐 지금 최일선에서 이 문제 지금 다루고 계실 텐데요. 지금 궁금한 게 시행 한 달 맞아서 이게 어느 정도 얼마나 많은 진정이 접수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난 7월 16일 법 네. 시행 이후 부산 고용노동청에 접수된 네. 신고 건수는 44건입니다. 전체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44건의 유형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네. 직장 상사에 의한 괴롭힘이 35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가장 많네요, 압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 사업주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도 네. 7건이나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부울경 전체에 해당되는 맞습니다. 거겠죠? 부울경 전체에 해당하는 건수입니다. 그러면 유형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들이 접수가 됐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유형을 보면 네. 폭언의 12건, 뭐 욕설 포함해서 폭언. 그렇죠. 네. 예, 부당한 인사 조치가 11건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업무상 강요, 네. 강요가 7건이고 음. 이를 아예 주지 않는 경우가 3건이 있었습니다. 아하. 예. 네. 그리고 CCTV 등을 통한 감시가 2건, 네. 그다음 험담, 참 따돌림, CCTV로 이렇게 몰래 감시도 했는 맞습니다. 모양. 예, 그렇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별의별 유형이 다 있었네요. 예, 험담, 따돌림, 폭행도 각 한 건씩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하, 네. 네, 전국적인 통계도 궁금하실 텐데요. 네, 변호사님. 네. 고용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 한 달간 접수된 괴롭힘 관련된 진정 사건이 네. 전국적으로 379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백 건에 달했군요. 예, 네. 뭐 평균하면 하루에 16건 정도 되는 건데요. 겨우 시행 한 달 만에 집계된 통계고 또 네. 통계에 잡히지 않은 건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고려한다고 하면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감독관님? 접수된 유형들 눈에 띄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먼저 이제 술과 관련된 사례인데요. 네. 직장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네. 술을 사지 않으면 네. 예,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아.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또 이 선배는 왜 술자리를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했느냐. 네. 예, 성과급의 30%는 네. 선배 접대를 위해 쓰는 것이다. 아니 그래 그 선배라는 사람이 자기가 후배한테 술 사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후배 그렇죠. 보고 후배 월급 보고 받아서 술 술 사라 이거네요. 그런 의미입니다. 예. 특이한 그렇게 양반이구나. 지속적으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후배가 따르지 않는다고 네. 심할서까지 쓰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심할서 내용이 뭔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만 어느 직장인지. 예, 다른 유형은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는 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네. 개인적으로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강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돈 주고 학원 가서 영어 배우기 싫으니까 후배한테 시켰네요. 네. 예, 예. 그래서 그 직장 저 부하는 네. 할 수 없이 업무 시간에 몰래 회의실에서 그 수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하. 또 그 수업 준비를 위해서 다른 근로자들보다 네. 1시간이나 일찍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 호소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하, 네. 사실 술자리를 만들어라 네. 혹은 뭐 한턱 쏴라 하는 네. 이야기가 하는 사람은 농담일 수도 있겠지만 받아들이는 네. 사람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의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사적 용무를 이렇게 지시를 하거나 네. 개인적인 사생활을 이렇게 묻는 것은 네. 그 의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 괴롭힘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음.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네.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후배에게 이렇게 심할서를 쓰게 한 행위는 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배가 후배한테 술 사주겠다 해도 후배들이 귀찮아하는 경우가 요즘 많은데 이거 도대체 어느 직장인지 참 예. 그 직장의 기강 제가 뭐 어느 직장인지 물어도 대답을 안 해주시겠지만 참 안 봐도 선한 예, 듯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른 사례도 있었습니까? 예, 이거는 조금 더 심각한 경우인데요. 네. 부당 해고 이후에 네. 복직 판정을 받고 이렇게 복귀한 직원에 대해서 회사에서 네. 복직자 관리 방안을 만들어서 네. 화장실 앞에서 네.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책상 그냥 화장실 앞에 갖다 놨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다른 근로자들보다 네. 근태 관리를 훨씬 이렇게 강화를 하는데 네. 이렇게 직원을 괴롭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 폭언 폭행도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예. 사례도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속적인 폭행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 네. 예, 상사가 그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네. 지속적으로 욕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발길질 네. 발로 또는 차고 또, 막 이랬네요. 네. 손증언까지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거래처의 고객이 물이나 음료수를 이렇게 주면 네. 상사 혼자 자기가 다 마시고 네. 직원에게는 마시지 못하게 하는 물도 바람에 못 마시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직원이 목이 너무 말라서 그 화장실에서 수돗물까지 이렇게 네. 마시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참 예. 기가 차서 웃지만 이게 웃을 일은 예, 아닙니다. 예. 뭐, 그리고 예. 네, 그리고 또 이 상사는 피우던 담배나 라이트를 네. 이렇게 직원 얼굴에 던지는 등 음. 정말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도 있었습니다. 글쎄요, 이 직장에 일하러 들어갔지 직장에 노예 되려고 들어간 건 아닐 네, 텐데요. 예, 이렇게 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진정 접수되면 어떻게 우리 노동청에서는 어떤 조치 취하게 되는가요? 예. 직장 내 괴롭힘이 네. 발생하면 사업주는 음.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네.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 등 네,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네.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네, 1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지도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법 위반 여부에 따라 네.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반 여부에 따라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만약 그 피해 근로자가 네. 그 신고를 이유로 해가지고 음. 사업주가 이 피해 근로자에게 네. 이렇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게 되면 아, 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음. 벌금에 처하는 등 그 형사처벌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처벌은 엄격하네요. 맞습니다. 처벌이 네.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에도 허점이 있어서요. 어떤 허점이 있었을까요?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일차적으로 조사는 이제 사업주가 이제 사용자가 하게 되는 건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치를 하게 되는데 네. 이때 조치를 하지 않아도 특별히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 네. 이 조치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신고로 인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았을 때, 네. 그때는 이제 노동청이 개입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사업장에 아마 자율적인 예방이나 조치를 하는데 좀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 법의 취지가 네.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었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이 약간 허점이 생기고 또 그 외에 사각지대들도 좀 많다라는 지적이 네. 있어서 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적용에서 제외되는 노동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 사업장 내에 보통 흔히 말하는 개인 사업주라고 불리우는 특수고용 노동자, 그리고 또 원하청 관계에 있는 하청 노동자,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영세사업장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 지금 적용이 지금 제외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노동자의 수는 아주 많습니다. 네, 실제로 한 조사에서 직장인 5명 가운데 1명은 이 법의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로 직장 생활에서 달라진 게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네. 75.2%가 달라진 게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아까 저기 감독관님 우리 예. 접수 건수 44건 가운데 예. 7건이 고용주가 직접 괴롭힌 유형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고용주가 자기 자신을 처벌할 리가 없을 텐데 예. 이럴 경우에는 우리 근로감독관께서는 어떻게 이거 절차가 있습니까? 예. 일단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게 되면 네. 사업장 자체 내에서는 사실 조사하거나 조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만약 사건이 접수가 되면 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은 일단 근로감독관이 하는 걸로 이렇게 그때는 돼 있습니다. 감독관님께서 직접 나가시는군요. 예, 직접 나가거나 불러서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지금 우리 근로감독관께서는 직장 내 인권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 인권 지킴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이 법이 제대로 시행돼서 정말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자리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